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소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이크가 고장난 관계로 소리가 다소 작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록스 보겠습니다. 자, 아리바이오 지분 추가 매입 소식이 있죠. 소록스에서 정재준 대표가 보유한 아리바이오 지분 추가 매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재준 대표 인수대금 600억 중에서 400억을 회수했다라고 됐고요. 자, 무중으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 400억이나 이렇게 회수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인수한 소록스 법인을 통해서 본인이 보유한 아리바이오 지분을 매입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소록스 인수자금 대부분을 페이백을 받았다라는 거죠. 남의 돈으로 기업 인수하는 과정인 겁니다. 소록스라는 상장사를 이용해서 정재준 대표가 보유한 아리바이오 지분을 내다 팔은 거죠. 자, 기존 아리바이오 대표였기 때문에 지분 스왑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분 스왑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우회 상장을 준비하는 정재준 대표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는 거죠. 이 지분 스왑 과정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면, 자, 소록스의 가격은 높아져야 되고 아리바이오의 가격은 낮아져야 됩니다. 점점 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죠. 자, 기존의 아리바이오의 시총이 더 높았으나 아리바이오의 시총은 낮아지고 있고 소록스의 시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야 최대 주주인 정재준 대표는 소록스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또 누구에게 이득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정재준 대표에게 이득이다. 즉 아리바이오와 소록스 두 기업 모두 정재준 대표 개인을 위한 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자, 우회 상장, 합병 모두 정재준 대표에게 이익이 된다면 할 것이고 이익이 없다면 안 할 겁니다. 정재준 대표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구로서 여전히 잘 활용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계획에 자금줄로 필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죠. 정말로 기업의 성공을 통한 부를 원했다면 무상증자 쇼가 아니라 파이프라인들의 비전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조명회사와 바이오회사가 합병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개발해 낼 것이고 그 사업에 얼마만큼 근접했는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 근거까지 주총을 통해서든 인터뷰를 통해서든 말을 해줬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기업처럼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에게 매료된 투자자가 들어오고 주가가 상승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오로지 무상증자, 그것도 역대 최대 비율 1대 14, 제발 좀 관심 갖고 매수 들어와 달라는 비율인 거죠. 무증 자체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도 수익이 올라가면서 호재로 판단하실 수 있겠으나 눈속임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현 주가의 상승은 이 권리락이 적용된 주식 한 주에만 해당하는 상승인 거고, 무상증자 상장 이틀 전 혹은 상장 후에 주가가 하락해 있다면 결국 기존 보유 주식 한 주도 손실, 그리고 무상증자로 추가 입고되는 14주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추가로 입고될 14주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승세를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현재 한 주도 수익이 아니죠. 마이너스 80% 정도 될 겁니다. 이 신주 14주도 연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무상증자로 개인들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무상증자 신주 물량이 상장되고 나면 1대 14 무상증자 발표 이전의 주가로 되돌아갈 겁니다. 자, 1대 14 무상증자 발표 이전의 주가로 되돌아갈 겁니다. 상장 이후에. 자, 권리락이 적용된 가격에서는 2,000원 정도죠. 12월 7일에 무상증자를 발표했으니까. 자, 아무튼 오늘 4연상인데 매수 대기 금액이 1,000억 정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개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주가를 주도하는 어떤 주체가 주가 되겠죠. 자, 상한가에 매수 대기를 쌓는 것은 이만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 팔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돌을 보석이라고 속이고 팔아야 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돌을 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사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사야 된다고 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팔면 안 된다고 부추기고 있을 뿐입니다.
못 팔게 잠그고 있다는 것 자체가 투심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고, 투심을 매수 쪽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풀리는 자체가 폭락의 전조입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어떤 종목이든 미리 예단하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데, 자, 무상증자, 특히 높은 비율의 무상증자는 예단해도 됩니다. 무상증자로 개인들을 다 이용하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과 함께 무증전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상증자 상장일 이후로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전부터 전조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투자 위험 종목으로 한 단계 격상이 됐죠. 자,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투자 위험 종목으로 한 단계 격상되면서 이제 개인들은 연상을 가면 좋긴 좋지만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자, 투심이 위축된다는 것은 매수세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고, 반대로 매도세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 위험을 해제를 해야 되고, 이후에 이 투자 경고까지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매도보다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개인들을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매수가 아닌 매도 스탠스를 취한다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투심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오늘도 적은 거래로 잠그고 매수 대기를 쌓아 놓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곧 조정의 포지션을 잡게 될 겁니다. 투자 위험, 투자 경고를 떼기 위한 조정이다라고 포장을 해서. 자, 그래서 이 투자 위험 종목 해제 요건은 힌트가 되는 거죠. 자, 해제 요건 중에서 특정 날짜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5일 전날의 종가라든지 아니면 뭐 15일 전날의 종가라든지. 자, 이때 드립을 확인하고 동반된 거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분봉상 봤을 때 어느 가격대에서 많은 거래가 실렸는가, 그리고 어느 쪽으로 주가를 의도했는가, 그러니까 상승인지 하락인지 어느 쪽으로 주가를 의도했는가를 파악하면 주도 주체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저번에 강조드렸던 말 중에 하나가 리스크를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기회가 되겠고, 예정된 리스크를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한다면 위기가 찾아오게 될 거라고 했었죠. 자, 지금 소룩수가 연상 갈수록 리스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높은 비율의 무상증자,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다분한 무상증자이기 때문이고, 이익을 얻게 되는 주체도 편법일 뿐 불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연상에 취해서 눈 감고 귀 막으실 분들을 제외하고 리스크를 인지하고 수용할 준비가 된 분들, 카톡방에서 소룩수의 단기 고점이 어디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는 이전에 많은 기업들의 데이터로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자,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무상증자를 하겠다고, 높은 비율의 무상증자를 하겠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고점 찍고 무증 전 주가로 다시 되돌아갔죠. 역시나 무상증자로 수급과 관심을 끌어모았고 상승분 이상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자, 높은 비율의 무상증자는 유동성 증가가 아닌 개인들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소룩스 같은 경우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의 계획이 인터넷에서도 흔하게 나와 있는 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단기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앞전에 말씀드린 이 단기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 카톡방에서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위험에 대해서 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제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힌트가 포착되는 시점이니까. 힌트가 포착되는 시점에 대한 소스가 제공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소록스뿐만 아니라 급등주에 투자를 할 때는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즉, 요 세 가지 조건 모두 비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초 판단일은 1월 17일이다. 자, 그러면 1번 조건. 1월 17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인 1월 10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할 경우.
자, 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날짜죠. 1월 10일은. 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조건. 요 15일 전날은 이미 정보가 나와 있죠. 12월 21일. 그래서 보면은 1월 17일 날 종가가 12월 21일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자, 12월 21일의 종가는 1781원입니다. 자, 100%면은 2배니까 3562원이 되겠죠. 자, 이미 현 주가가 3562원을 훌쩍 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투자 위험을 떼기 위해서는 반토막 가까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2번 조건만 보더라도 최초 판단일이 다가오면 엄청난 하락이 예측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최초 판단일에 해제를 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는 조정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지만, 해제 요건을 잘 보시면, 자, 그날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년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판단일이 하루씩 밀린다는 거죠. 판단일이 이 거래일 밀린다면 이 15일 전날도 이틀씩 뒤로 밀리게 되는 거고, 5일 전도 이틀씩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판단일이 이 거래일 정도 밀린다라고 하면, 자, 이날 2번 해제 요건의 기준날은 12월 21일이 아니라 이틀 뒤인 26일이 되는 거죠. 자, 이날의 종가 2380원입니다. 자, 100% 이상일 경우에는 4760원. 즉, 조정을 미약하게 받으면서도 투자 위험을 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3거래일이 수년된다면 다음 날이니까 15거래일 전의 종가는 3090원이 되는 거죠. 그럼 100% 이상의 조건은 6180원이 되면서 조정 없이도 투자 위험 해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고, 주가 드립을 보면서 투자 위험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투자 위험 딱지가 붙어 있을 때는 하루하루의 종가가 힌트가 되는 거고, 늘 경우의 수를 좁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주도 주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투자 위험을 달고도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없습니다. 자, 투자 위험 달고 오랫동안 상승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투자 위험을 달고도 오랫동안 연상 갔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주가 조작이었고 상장 폐지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을 달아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주도 주체가 일부러 누르는 것이다 라고 안심하게 하기 위한 함정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근거를 토대로 매도 타점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단기간점에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꼭 제 말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단기간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카톡방 참여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도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입장해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투자 경고였었죠. 자, 그래서 투자 경고 해제 요건 1번 조건에 5일 전날이 1월 8일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투자 위험 종목이 되면서 1번 조건의 5일 전날이 1월 10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8일이 아니라 1월 10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 부분도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고요. 투자 위험 해제 요건 중 두 가지가 오픈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윤곽이 잡히는 시점으로 상당히 중요한 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과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